안녕하십니까. 윤리경영의 성공적인 기업 사례 발표를 맡은 장성원입니다. 저희 조는 윤리경영의 성공적 기업으로 팀버랜드를 선정했습니다. 지금부터 팀버랜드의 윤리경영 방식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4개의 부분으로 기업 소개, 성공 과정, 기업 철학, 마지막으로 윤리경영 및 시사점 순으로 발표 진행 예정입니다. 먼저 기업 선정 이유입니다. 요즘 소비자는 단순히 싼가, 예쁜가가 아니라 내가 사는 브랜드가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가치 기반 소비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패션업계는 예전부터 재고 소각, 수질 및 대기 오염, 노동 착취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와 이러한 가치 기반 소비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 패션 기업인 팀버랜드가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착한 캠페인 몇 가지 때문이 아닌 윤리를 기업 운영의 중심으로 둔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팀버랜드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1952년 네이션 슈워츠가 신발 제작을 시작했고 이후 생산 기반을 갖추며 브랜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73년에는 옐로우 부츠로 상징되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담긴 팀버랜드의 아이콘 제품이 탄생하였고 1978년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했으며 92년 이후에는 사회, 환경 책임을 브랜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인 소개입니다. 팀버랜드는 역사가 긴 브랜드로 총 3번의 경영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변화는 철학의 단절이 아닌 철학의 계승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업자 네이션 슈워츠는 노동자의 젖은 발을 보고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고 이후 경영진들은 그 마음을 제품 혁신으로 그리고 조직 시스템으로 확장했습니다. 1대 네이션 슈워츠는 현장에서 사람의 문제를 보고 출발했으며 2대 네이션 슈워츠는 팀버랜드란 브랜드로 혁신을 대중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제프리 슈워츠는 이를 윤리 경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확장하여 팀버랜드를 관통하는 공통 철학인 문제가 있으면 제품과 경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정신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옐로우 부츠의 탄생을 좀 보자면 팀버랜드의 아이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제품으로 옐로우 부츠는 1960년대 노동자들이 겪는 춥고 습한 작업 환경이라는 문제를 보고 주입식 몰딩 기술을 도입해 물이 스며드는 틈을 완전 차단하는 부츠를 개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젖은 발이라는 문제를 보고 방수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통해 이때부터 팀버랜드는 단순히 기능을 파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팀버랜드는 단순 OEM 제조업체가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중심으로 기업을 전환했고 유럽 진출을 기점으로 작업화에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팀버랜드의 제품과 시장의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 브랜드가 윤리 경영의 대표 사례가 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철학입니다. 팀버랜드의 핵심 철학은 사회적 책임, 정의의 공존, 투철한 장인정신, 투명성 이 4가지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책임입니다. 팀버랜드는 기업 책임을 법적 최소 기준에 두지 않습니다. 전 제품을 만드는 전 과정, 원자재 소싱, 생산 공정, 공급망까지 환경, 노동,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정의로 이익보다 옳음을 우선해야 된다는 철학입니다. 실제로 매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환경 파괴와 연관된 가죽 거래를 중단한 사례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을 지킨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윤리를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인정신입니다. 제품은 단기 유행품이 아닌 오래 사용되는 책임있는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성, 품질, 수면 연장은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환경, 자원에 대한 윤리적 태도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입니다.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으며 기업의 불리한 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집니다. 그린 인덱스처럼 제품의 환경 영향을 수치로 공개해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게 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철학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제도와 기준으로 팀버랜드는 연결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패스 오브 서비스로 직원 유급 봉사 제도입니다. 팀버랜드는 봉사를 업무의 일부로 보며 직원들에게 유급 봉사 시간을 제공합니다. 팀버랜드가 직원들에게 유급 봉사 시간을 준 것은 직원을 일하는 도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팀버랜드가 직원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본다는 철학이 제도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나무 심기 같은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사회 참여를 통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연결된 지속 가능한 참여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여기서 핵심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조직 문화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 인덱스입니다. 그린 인덱스란 제품의 환경 영향을 측정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로 제공하는 라벨을 얘기합니다. 탄소 배출, 화학물질 사용, 자원 사용량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하는 게 이 라벨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팀버랜드가 투명성, 즉 소비자가 이 투명성을 직접 판단하게 하는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얼스키퍼 라인은 친환경 소재, 재활용 소재 활용, 가죽의 환경 등급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생산 방식 자체를 환경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단순히 환경을 위한 기부 중심 CSR이 아닌 제품, 공정, 원재료 소싱의 구조를 바꾸는 윤리를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리 경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팀버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서양의 윤리 관점으로 보면 칸트의 관점에서는 결과가 좋아서가 아닌 옳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팀버랜드는 수익과 비용의 계산적 전략이 아닌 책임으로 행하는 것을 앞선 사례들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팀버랜드가 경제적, 법적 책임을 넘어 윤리적, 자선적 책임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공급자, 지역사회, 직원 등을 위한 활동과 지침을 통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에코홀더리즘 관점에서도 팀버랜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 보는 팀버랜드는 어떨까요? 저희는 사단과 사덕을 통해 인의의 예지를 기준으로 팀버랜드를 분석했습니다. 맹자에 따르면 성선설을 근거로 인간의 내면에는 선한 단초인 씨앗 형태의 사단이 존재한다 믿었으며, 이것이 꾸준한 실천의 확충을 통하여 사덕의 달성으로 이어져 열매가 완성되며, 이 차이가 금수와 달리 인간이 특별한 이유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 규제나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의 강요로 인한 실천이므로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갖지만, 윤리 경영에서 사단과 사덕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진정성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에 있으며, 기업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인 도덕적 동기인 사단, 그리고 그 마음이 실천을 통해 확충이 되어 사덕을 달성하여 도덕적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팀버랜드의 사례를 맹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먼저 이는 측은지심, 즉 타인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의 사단은 창업자 네이션 슈워츠가 노동자들의 젖은 발을 보고 연민을 느낀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확충은 이 문제를 단순히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방수부츠라는 기술 혁신으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노력한 것이며, 3단계 사덕은 3대 제프리 슈워츠 시기에 이 마음이 전 직원의 참여로 이어져 패스 오브 서비스와 코드 오브 컨덕트로 시스템화되며 조직의 기본값이 되는 것을 나타내며, 팀버랜드가 직원들에게 유급 봉사 시간을 준 것은
직원을 일하는 도구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는 수호지심으로 옳지 않음을 부끄러워하고 끊어내는 마음입니다. 1단계 사단은 생산 과정이 환경 파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 이를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인 것이며 2단계 확충은 매출 손실을 감수하고도 아마존 가죽 거래를 중단하여 이익보단 오름을 택한 사생취의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사덕은 이후 엄격한 공급망 관리와 친환경 가죽 사용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의의를 일회성 결단이 아닌 운영 규칙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는 사양지심으로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1단계 사단은 기업이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기본 태도이며 2단계 확충은 패션 업계의 노동 착취 관행을 거부하고 1994년 업계 최초로 협력업체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사덕으로는 제3세계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업계 표준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예는 매너가 아니라 거래 관계를 지배하는 규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는 시비지심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고 숨김없이 밝히는 자세로 1단계 씨앗은 소비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이며 2단계 확충은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것이 이익임에도 이를 공개하는 그릭 인덱스의 도입으로 볼 수 있고 3단계 열매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달성했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덕의 핵심은 마음이 제도로 변환되어 지속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팀버랜드는 지진과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IT 농부들을 보고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단, 측은지심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 지점에서 기부를 하지만 기부는 일시적일 수 있고 의존을 만든다는 단점이 있으며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팀버랜드는 다른 확충의 방식을 설계합니다.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되 그 사이에 농작물을 함께 키우는 혼농임업을 기술 전수하는 것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듦으로써 확충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농업 생산량은 50% 증가했고 소득이 늘었으며 아이들 3,400명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그들이 단순히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주체로 대우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남기고 이것이 확충을 거쳐 사덕으로 완성되는 이니예지 달성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사단은 마음이지만 윤리 경영이 되려면 제도, 제품, 공급망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외부 규제나 이론을 피하려는 수준을 넘어 옳기 때문에 한다는 내적 동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충적 CSR 모델을 통해 사덕의 실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현대 ESG는 단순 기부를 넘어 도덕적 감정을 제도와 문화, 제품으로 구조화해야 하며 이 시사점은 기업이 오래 살아남는 힘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자는 사덕이 완성된 존재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했으며 이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덕을 갖춘 기업은 이익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며 이는 기업이 오래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패션 업계임에도 오래 사랑받는 팀버랜드의 사례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